송도가 올라가면 청라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요. 이걸 직접 체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집으로 돈을 벌 확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경매에 나온 물건은 여기네요. 30동 208호고요. 일단 단지를 한번 살짝 둘러볼게요. (5층짜리) 아파트고요. 단지도 크고 조용하고, 제가 이런 거 지나다니면서 카메라 들고 이렇게 막 찍고 다니는 그런 성격이 못 돼가지고, 우리는 옛날에 이런 모래 있는 놀이터에서 자랐는데 요즘에는 이런 모래 놀이터를 보기가 좀 힘들죠. 자, 이제 다시 경매 물건이 있는 208호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208호고 현관문은 그냥 외부에 노출이 돼 있네요.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괜찮은 경매 물건이 나왔다 싶으시면 임장을 나오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이 우체통이에요. 여기에 우편함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우편물이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집에 점유자가 없을 확률이 좀 크겠죠. 그리고 이 우편함에 수신인이 있을 텐데요. 이 수신인이랑 이 경매 물건에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나 임차인이 있을 텐데, 이분의 성함과 이게 동일한지 확인을 하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 물건을 확인을 했더니 현재 소유자인 채무자 이분의 명의로 수신된 우편물이 다수가 발견됐고요. 따라서 실현황이 빈집이든 아니든 채무자인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을 확률이 크겠죠. (2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208호고요. 이거는 우체부들께서 우편물을 가지고 왔는데 부재 중이셔서 이렇게 붙여놓는 것들 있죠. 그게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걸 보니까 그냥 한눈에 딱 보기에도 문을 안 열어주셨거나 우체부께서 오셨을 때 집에 진짜로 안 계셨을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올라가서 요걸 확인했고요. 계량기를 확인해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게 돌아가고 있지 않았거든요. 요게 수도 검침 카드, 요게 정기 검침 카드인데, 이때까지는 사람이 거주를 하시다가 이때부터 계속 똑같은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때부터 빈집이었을 확률이 크고요. 11월부터, 그리고 여기도 11월부터 이렇게 전기 사용량이 없죠. 따라서 여기는 11월부터 7월까지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경매에 참여하시기 전에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들리셔서 미납관리비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11월부터 7월까지니까 뭐 15만원씩만 잡아도 8개월이면 금액이 나오겠죠? 아무튼 이 미납관리비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미납관리비도 미납관리비지만 여기가 빈집이면 나중에 명도를 하실 때 이 소유자를 만나셔야 되는데, 일단 만나기가 힘들어지고 그럼 명도가 힘들어지니까 이 부분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게 경매라는 게 정말 무궁무진한 상황들이 다 펼쳐지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뚫고 나가셔야 되는 건데, 임차인이 거주하는 것보다 이렇게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게 명도 면에서는 조금 더 힘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빈집인 상황일 때 좀 더 힘든데, 이 힘든다는 게 이 집에 이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점유하고 계신 분을 이 집에서 이렇게 나가주세요 하는 게 명도잖아요. 근데 이 명도는 결국에는 이루어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시간을 좀 잡아먹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내가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부담도 계속 이루어질 거고, 아니면 내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이렇게 이사를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분의 보증금이 있을 텐데 이 보증금을 받고 나가셔야 되니까 이분은 배당 요구를 하는 걸 하게 되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낙찰자와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직걱정을 함께 드리는 주매달입니다.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이에요. 어떤 집을 사야 할까? 우리 이거 정말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지금 이 가격에 사서 나중에 오를 집, 그리고 주변은 이 가격인데 요 정도 가격으로 지금 싼 집, 요런 집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가장 좋은 건 나중에 오를 집을 현 시점에 싸게 사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청약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 거고요. 근데 오늘은 아파트 경매를 좀 보자고요. 이게 내가 어느 가격에 낙찰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둘 다 가능할 수도 있고, 경매 말고는 매물이 안 나오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나중에 오를 집이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나중에 오를 집을 지금 이렇게 싸게 산다든지 알아두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걸 몰라서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이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경매 물건을 가져온 이유가, 지금 이 물건을 분명히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확신도 없었고 고민만 하다가 얘를 놓쳐버렸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와 버렸어요. 지금 동춘동의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대부분 그렇죠. 이게 내 돈으로 분명히 살 수 있었던 아파트인데 이제는 쳐다만 봐야 되니까 이게 너무 배가 아픈데 요 정도 시점의 가격으로 나와준 게 경매라는 거고요. 그럼 요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지금 내 돈으로 이걸 살 수도 있겠구나. 이게 경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일반론이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은 경매를 통하시더라도 생각보다 싸게 사실 수 없습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고 했죠. 공급 부족한 건 워낙 많이 말씀드렸고,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수요들이 밀려난다는 것도 워낙 많이 말씀드렸죠. 이 수요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인천까지 밀려왔고 수요가 적었을 때는 가격도 고만고만했는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산다는 거야, 못 산다는 거야? 못 사신다는 건데요. 이걸 직접 체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직접 체감을 하셔야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집으로 돈을 벌 확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기회는 돌고 돌게 돼 있어요. 지금 올라가 있는 부동산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것보다는 올라갈 부동산에 요쯤에서 기다리시는 게 훨씬 낫다고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아파트 2개 단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미래를 위한 투자 공부라고 생각하시고요. 분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름의 분석. 응찰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응찰 가격은 당연히 지금 이 아파트가 올라가기 전인 요 시점의 가격으로 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아니면 경매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내가 낙찰이 된다 그러면 자금 계획부터 명도 계획, 그리고 거주 계획, 그리고 다시 낙찰된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 그리고 요게 가장 중요한데 요걸 매도하고 이 다음엔 어느 지역에 어떤 집을 살지, 요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요걸 많이 놓치세요. 모든 건 계획이에요. 계획이란 건 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한 거죠. 지금 요 과정을 말이죠, 직접 체감하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부동산 경매예요.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사고자 했는데 이때의 가격이 내 입장에서는 너무 고평가되는 것 같고 너무 비싼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얘가 가격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냥 나는 얘를 쳐다볼 수가 없는데, 내가 가격이 요만큼 떨어지면 그때 내가 반드시 이걸 사버리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때가 오면 내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달려드는 분들이 많을 거다. 그게 곧 대기 수요다. 이 대기 수요의 존재, 대기 수요의 존재를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이걸 내 눈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게 부동산 경매고요. 그래서 이번 물건을 경매 법원까지 가셔서 낙찰되는 과정을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안 되신다 그러면 모의로라도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아예 없으셨던 분들은 모르겠는데 요 집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셨던 분들 계시죠? 이 가격이 떨어지면 대기 수요자가 붙고 이 대기 수요자들이 결국에는 가격을 다시 밀어 올리게 되는 거,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 경매 물건을 가져온 이유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이라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별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 인천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인천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은 끝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보란 듯이 더 올라가죠. 이건 지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자료인데요. 한 주간의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을 보여주는 KB 시계열 자료예요. 좀 작게 놓고 볼까요? 이렇게 천천히 쭉 보시면 유난히 붉은 애들이 있죠. 요 붉은색이 가격이 오른 걸 보여주는 거고, 여기가 인천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연수구인데 이쪽은 지금 서울인데 수요는 이렇게 인천으로 넘어가서 인천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인천이라서 선택을 해봤고요. 인천은 광역시죠. 인천광역시 인구가 21년 4월 기준으로 293만 명이고요. 연수구는 39만 명이네요. 굉장히 많은 인구죠. 광역시니까요. 그리고 그런 인천광역시에서도 연수구라는 점이죠. 연수구에는 송도, 신도시가 있고요.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웬만한 분들은 다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요거고요. 최근 1년 동안 순 전입만 5.25%가 증가했고요. 인천 내에서도 많은 인구가 유입된 곳이죠. 인구 유입은 가격 상승 요인이고요. 그 중에서도 동춘동이고요. 제가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들에게는 가끔 상담을 해드렸는데 동춘동, 청학동, 옥년동은 꼭 빼지 않고 언급 드렸었죠. 신혼부부들에게는 실제로 이쪽이 참 많이 올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천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에게만 이 지역들을 추천드렸었는데 제가 왜 재개발, 재건축을 추천을 안 드리냐면 재건축이 될 헐 아파트가 오르는 이유가 새 아파트가 될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요. 이건 다들 잘 아시잖아요. 요 기간이 헌집에서 이렇게 새 집으로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단 말이죠. 요 기간이 긴 것도 긴 거지만 이렇게 기다려서 새 집이 된다는 보장조차도 없는 기간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게 마치 지금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또 이게 달콤한 유혹인 게 이렇게 헌집에서 새 집이 된다 그러면 이 가격 상승이 눈에 이렇게 딱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 집이 될 아파트에 기대감으로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이런 집을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사두고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게 되면 이 금액을 찾는 임차 수요가 오셔서 이 집을 채워주게 되고 이분들이 여기로 쭉 살아가시다가 새 집이 되면 투자하신 분들은 이 수익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냥 돈을 이렇게 묻어둔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30대, 40대, 5,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께 자금의 마지노선이 여기라면 몰라도 이거보다 좀 여건이 좋은 데를 가실 수 있는데 굳이 투자 가치 때문에 여기를 추천드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 새 집이 될 수 있는 바로 전 단계인 입주권 투자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요게 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헌집에서 새 집이 되는 기간을 10년만 잡는다고 해도 이 연령대에서 이렇게 10년을 더 더해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럼 이게 비과세 기간이 2년이잖아요. 요 2년을 한 5번 정도를 손해보는 기간인데 과연 자금 여력이 있으셨던 분들이 굳이 이렇게 헌집에서 힘들게 사실 이유가 있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입지가 굉장히 우수한 곳은 또 다르죠, 얘기가. 근데 여긴 또 비싸단 말이죠. 너무 비싸요, 지금.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면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가 뭐가 있죠? A라는 놀이기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앞에 이렇게 줄이 많이 서 있을 텐데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은 그냥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줄을 쭉 서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줄 서 있던 분들께 미리 줄 서 계시던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줄 서 있던 분들께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고 이렇게 대기 기간이 짧아질수록 더 비싸지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기니까 상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더 적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다리면 되긴 하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를 보장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요. 요 헌집이
꼭 이렇게 새 집이 돼야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재건축 절차를 모르더라도 재건축 연한이 30년이다.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 30년 이후부터 이 아파트를 새로 부시고 짓든 말든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온다고 하면 그냥 29년 차가 되면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거고, 그럼 이때부터 말씀드린 그 투자 수요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이게 새 집이 되든 안 되든 그냥 29년 차가 되면 관심을 받는 거고요. 또 새 집이 되든 안 되든 30년 차가 되면 관심을 받는 거고, 조합 설립이 되면 관심을 받는 거고, 이게 또 새 집이 되든 안 되든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뭐 이런 절차가 날 때마다 가격은 움직인단 말이죠. 지금 이 동춘동 일대도 재건축 연한이 거의 다가오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A 지역에 어떤 호재가 있으면 당연히 이 A 지역의 가격 상승으로 반영되는 게 맞는데, 이것도 A 지역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채널을 시작하고 제일 먼저 다룬 단지가 요 영종도에 있던 아파트 단지였는데, 이때도 영종도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때도 영종도를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송도 때문이었고, 송도를 기준으로 잡고 자금력이 안 된다 그러시면 청라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가격은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강남이 있고,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여기가 강남이냐 또 이런 얘기 하실 텐데, 제가 지금 여기가 강남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강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강남이 있고 초가 있고 동작구가 있다고 보죠. 얘가 올라가면 얘는 그냥 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얘는 옆에 있다가 또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럼 옆에 송파도 가만히 있다 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는데, 근데 이게 지역만 조금 이렇게 바뀌면 이해를 못 하셔요. 인정을 못 하신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송도가 올라가면 청라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요. 송도와 영종도는 연결돼 있고 청라와 영종도가 연결될 예정이다. 근데 얘가 안 오를 수가 있냐는 거죠.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 가격에 덤비지 마시고, 여기서는 우리가 뭘 알 수가 없고요. 요 정도 가격에서 들어가서 자리를 좀 잡고 있자, 이런 거고요. 지금 송도 옆에는 이렇게 동춘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춘동을 가져왔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강남, 서초, 동작이 이렇게 있어요. 6억, 10억, 9억이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여기 어떤 호재가 생겨서 여기 가격이 9억으로 이렇게 올라갔네요. 그럼 나는 지금 9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어디를 사야 되는 거예요? 지역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면 대부분 다들 아셔요. 무리해서 이걸 사든지 아니면 여길 사셔야겠죠. 호재는 여기 있지만 지금 여기가 9억이 됐으니까 여기를 사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볼까요? 청라, 송도, 루원시티로 갈까요? 루원시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0억, 여기가 9억, 여기가 6억이라고 가정하죠. 근데 지금 여기에 어떤 호재가 생겨서 여기 가격이 이렇게 10억으로 올라갔네요. 그럼 내가 9억이 있으면 어디를 사야 되는 거죠? 여기를 비춰보면 답이 나올 텐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에 달려드신다고요. 여기에 관심이 집중돼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나 여길 사야죠. 무리해서 여기를 사두시고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여기를 사두시고 나머지 3억으로는 다른 투자를 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요 지역만 오르는 게 아니니까요. 얘가 올라가면 이 위에 있던 얘는 어느 순간 그냥 이 위에 있는 거고요. 이 밑에 있던 얘는 알아서 또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두 가지예요. 요거 끝났네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경매 물건을 검색하시라고.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월 3건까지 무료 검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영상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았을 건데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렇게 제가 관심 물건으로 담아뒀던 동춘동의 2개 물건이에요. 하나는 한양 2차 아파트고 하나는 태평 아파트인데요. 얘는 매각기일이 7월 15일이죠. 아마 제가 이 영상을 올린 다음 날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7월 22일인데 5일 후죠. 이 영상을 좀 미리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분명히 이 아파트에 낙찰이 간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매각기일 다음에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또 영상을 안 보실 것 같아서 어쨌든 저는 공부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매각기일이 7월 15일이고요. 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경매 절차가 이루어지니까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요때 인천지방법원에 방문하셔서 지금 신건에 나온 이 경매 물건이 낙찰이 되는지, 낙찰이 된다 그러면 입찰가는 얼마가 되는지 요거를 혼자 생각을 해 보시고 생각한 가격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경매법원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이 아파트에 입찰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 계시면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좋은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 꼭 낙찰자가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래서 분명히 이 물건의 낙찰 가격이 요 물건에 영향을 미칠 텐데, 여기를 모의로 응찰해 보시고 또 여기를 모의로 응찰해 보셔서 여기까지 들려 보신다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부린이에서 부중이라 그러나 부중이? 부중이까지는 바로 점프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요 한양 2차 아파트는요, 매각 물건 명세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1회차에서 유찰이 된다 그러면 얘는 2회차에서 2억 3,800에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2회차까지 간다 그러면 이 1회차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변이 없는 한 1회차에서 결정이 될 거고요.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파트는 요쯤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큰 산업단지가 있고요. 인천 1호선이 지나가고 수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월판선이 생길 예정이죠. 제2경인선이 생길 거고요. GTX 비노선이 생기면 이용도 편리해져요. 자체 300만 인천광역시에서 교통 호재가 대기 중이고, 주변에 큰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까지 연결성이 좋아지고, 바로 옆에 대장급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학군도 좋은데 실제로 가보시면 동네도 너무 좋은데 그냥 아파트만 오래돼 있는 거죠. 오래된 아파트가 이렇게 단지별로 24, 23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단지는 이렇게 있는데, 얘가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 가격 상승은 얘가 제일 크겠지만 얘네들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시라는 거고요. 이 안에서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못 잡으신다 그래도 이 흐름을 머릿속에 딱 담아두고 계시다가 기회는 돌고 도니까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가장 가까운 역이 인천 1호선이 이렇게 있고요. 요 정도 거리죠. 여기가 연수 한양 2차 아파트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도 좋은 입지예요. 그리고 태평 아파트는 여기 있어요. 호객론으로 보면 요번에 단지가 30동이니까 30동. 여기가 30동이네요. 최근 실거래가가 4억 9천, 4억 9,500 이렇게 하죠? 호가는 벌써 5억이 넘어갔네요. 5억 2천, 5억 5천. 근데 감정가가 지금 3억 3천이면 호가 대비는 2억 정도가 싸게 나왔는데 4억 중반까지도 쓰실 것 같은데, 이걸 만약에 4억에만 들어가줘도 괜찮은 거죠. 금매가 있네요. 지금 호가 중에서 금매가 4억 9,500이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를 들어간다 그러면 4억 초반, 저는 4.2억? 이 정도가 아니면 메리트는 없는 거고요, 경매로서. 그래도 안 되면 말고로 여기를 들어가신다 그러면 4억을 쓰셔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가 1440세대의 5층 건물, 용적률도 103%로 사업성도 괜찮고 좋을 것 같은데 연식도 28년 차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여기가 이종 주거 지역이에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받아주는 분들이 고민할 문제라서 어쨌든 이 부분도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 얘가 새 아파트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차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최고의 장점은 대지권이죠. 대지권이 25평이 넘어가는데 이 대지권을 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들어가셔서 이렇게 한번 훑어 보시고요. 그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찰표도 작성해보고, 이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인수할 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상 문제는 없는 건데 이제 명도 문제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지난번에 경매 영상을 올렸을 때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동산 경매의 절차를 공부하시는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시고 지금 시작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절차적인 부분을 공부하실 시간에 제가 봤을 때는
물건을 분석하시는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권리상 문제가 없으시니까 명도가 문제가 될 텐데, 이 명도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도전을 해보시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실 것 같으면은 이 경매를 대신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수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인근의 부동산을 가보시면 많은 도움을 주실 거고요. 제가 과거에 요 매수 대리인을 직업으로 했었어요. 저는 이 경매 물건을 소개시켜드리고 어떤 수익을 얻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고요. 그냥 한 개 부동산 공부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물건이 정말 마음에 드시거나 아니면은 이 경매지들을 보다가 마음에 드시는 물건이 있으면, 경매를 통해서 얻게 되실 이익이 이 경매를 도와주는 분께 드리는 수수료보다 이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매 공부를 직접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께 도움을 받으실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기에 앞서서 얘는 바로 들어가셔도 되는 물건이니까, 권리상으로는 제가 올려드린 이 영상에서 기본적인 것들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기는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법 공부하는 차원에서 법원에 가셔서 물건 한번 보시고, 5일 후에는 태평 아파트가 진행을 하니까 여기도 한번 가 보시고, 여기도 제가 임장을 갔다 왔는데, 오늘도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임장 영상은 따로 그냥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부동산 경매는 기회예요.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겠지만, 잡는 분에게는 기회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이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물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그래도 제가 오픈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많이 오픈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물건에 도전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좀 뜨끔미지근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힌트만 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다음에 또 공부하실 수 있는 좋은 내용 있으면 가지고 찾아올게요.